이강인에 대한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현재 평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기자들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게 당연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지키고 있는데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불란서 현지 언론의 평가는 이상하리만큼 박했습니다. 이강인은 수준 이하다, 긍정적인 면을 도무지 찾기 어렵다 등 최근 이강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좌우 윙어로 번갈아 나서고 비티냐와 공존하며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하는 데다 전방에 출전하기도 하는 이강인은 멀티플레이어라는 좋은 모습으로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는데요. 프랑스 리그앙 11월 이달에 골을 넣은 선수로 뽑히기도 하면서 활약을 인정받기도 했죠. 하지만 비판은 난데없었고 맹렬했습니다. 백인 프랑스 축구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항상 그가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세 번의 아름다운 골을 어쩌다 넣긴 했지만 여전히 가벼운 선수라고 생각한다. 개성도 별로 없고 멋도 없다. 그는 측면으로 많이 드리블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패스 퀄리티도 떨어진다. 브레스투와 경기에서 왼발 아웃 프런트 패스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PSG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마치 중국에서의 기자회견장에서 일가라고 박차고 나가는 농구 허재 감독이 생각나는 지점이었는데요. 엔 감독은 기자에게 지금 누가 그렇게 말했죠? 손 들어보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강인은 단연코 내 휘하에 있는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지닌 선수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오늘은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앞으로도 주전 멤버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엔리케 PSG 감독의 말말말과 함께 음단장으로 불리는 음바페도 콕 짚어 이강인의 북박이 출전과 포지션을 정해줬다는 소식까지 한데 묶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인종차별적이고 심한 편견이 깔려있어 화딱지가 납니다. 프랑스 겟풋볼 프렌즈 뉴스는 이강인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형편없었다는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기자는 일찌감치 절호의 기회를 수차례 놓친 이강인은 엉성했고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을 넘겨주며 PSG의 리듬을 깨트렸고 수비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평하기도 했고요. 프랑스 블루지는 몇몇 선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봤다. 야망을 가진 팀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강인은 이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발전할 수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예정된 2월까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요. 문제는 이런 비판이 앞서 소개드린 것 같은 비주류 찌라시 언론들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에서도 공론화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는 이강인은 나를 지치게 한다. 그냥 로테이션 플레이어 수준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장에서 이 모든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이강인 지킴이를 자처합니다. 이번 경기를 마친 기자회견장에서 엔리케 감독은 처음엔 부드럽게 변호합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를 쳐다본 적 없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선수긴 하다. 하지만 낯설다 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축구 지식이 프랑스 리그 수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강인은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이자 스페인 라리가의 스타다. 우측 윙, 좌측 윙,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에서 모두 잘 뛸 수 있는 중요한 선수이자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다. 기술이 좋고 팀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멋진 인성을 지니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많은 자질을 갖춘 어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항상 웃고 재미도 있고 친절하기도 하다. 모든 걸 갖춘 선수라 확신한다 라고요. 감독이 이렇게나 나서서 이강인을 두둔했음에도 기자들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합니다. 이번 매스전에 선발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 이강인을 왜 쓰는 건가? 대처자가 마땅찮았던 건가? 라고요. 그러자 엔리케 감독은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 자세를 고쳐줬고 말합니다. 이강인의 지난 플레이를 많이 살펴보길 권한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은 최연소 데뷔를 했다.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해 잘 뛰지 못했지만 마요르카에서 가능성을 본 감독의 신뢰와 지원 아래 폭발했다. 나 역시 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회를 주고 더 잘 뛰게 만들 생각이다. 이강인에 대한 질문은 그만 받겠다. 이강인에 대한 나의 신뢰는 명확하다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강인은 감독뿐만 아니라 우스갯소리이자 사실로 밝혀진 대로 음단장으로 불리는 팀 내 최고 영향력을 지닌 존재 음바페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 마음에 쏙 들 법한 완벽한 택배 크로스를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팀에 희생하며 전반적인 공격 흐름을 만드는데 이강인이 꼭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이마르나 메시처럼 음바페가 보기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물론 이런 평가가 상당히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 선수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좋아해야 하나 말이죠. 하지만 팀 내에서 음바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PSG의 스타이자 프랑스의 스타인 음바페가 자신과 자신이 좋아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포지션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물론이고요. 엔리케 감독이 이를 직접 인정하기도 했죠.
감독은 음바페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내부, 외부에서 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포지션을 교체할 때 그가 안에서 스트라이커로 활동할지 밖에서 스트라이커로 활동할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몇몇 소위 이너서클 안에 있는 선수들의 기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음바페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자신이 플레이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화제를 모았죠. 이강인이 바로 이런 음단장의 애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우습긴 하지만 이강인의 커리어에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 선수는 자고로 자꾸 경기에 나서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하는데요. PSG라는 대형팀에서 주전으로 계속 경기에 나서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근 경기 내용도 좋습니다. 메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PSG는 리그 1위를 탈환하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도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전에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후반전에는 오른쪽 윙으로 뛰며 전술적인 키맨으로 활약합니다. 감독이 희생할 줄 아는 선수이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특급 스타라고 칭찬한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기며 신뢰를 보였죠. 2호 도움도 기록하며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분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간결한 터치로 수비를 한 명 벗겨낸 뒤 페널티 지역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를 비티냐가 세도하며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골이 터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이강인이 기기 결실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강인은 이날 슈팅 1개와 드리블 성공 1회, 태클 1회, 패스 성공률 94%, 득점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스탯으로는 볼 수 없는 진짜 활약도 많았습니다. 키패스는 3회로 비티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가장 많았고 상대 수비 진영을 깨는 스루 패스도 여러 차례 투입했거든요. 이처럼 이강인은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비판에 늘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죠. 매 경기마다 장기인 정확한 패스로 PSG의 승리를 향하는 징검다리를 놨고요. 당장 직전 경기만 봐도 풋못, 후스코어드닷컴 등 데이터를 근거로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들은 이 선수에게 음바페, 비티냐에 이어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죠. 오로지 찌라시 언론들만 날린 겁니다. 프랑스 자국 선수들을 밀기 위해서인지 아시아 선수에 대한 거부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평가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번 메시저는 이강인 선수가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차 클린스만호에 차출되기 직전 PSG에서 소화한 마지막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내다는 점에서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PSG는 올해 남은 경기 일정이 없어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손흥민, 김민재 등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해외파 선수들 다수가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4골 3도움을 올린 이강인의 존재는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강인이 이날 보여준 정확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는 중동팀 특유의 끈적한 수비망을 뚫어내는 데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거의 음해의 공작에 가까운 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멘탈과 이강인은 꿋꿋이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시비 속에서 때로는 골로, 때로는 몸싸움으로 잘 이겨내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깨부술 차례입니다. 우리 이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길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